것도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분양 가격에 대해서 분산기획 때문에 그렇게 올라가고 그리고 앞단지에서 지금 제가 뭐 10억에 분양했는데 우리가 쟤네보다 뭐가 부족해서 10억이 아닌 9억에 분양을 해야 돼 라는 게 또 서울이나 수도권 같은 경우는 다 이제 정비구역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서의 그런 조합원들과의 첨예한 이해관계 때문에 절대 분양가 자체가 낮아질 수는 없다고 좀 생각합니다. 낮아지는 경우가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경우는 굉장히 좀 레어한 케이스인 것 같고 대부분은 이제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근데 이제 그 분양가에 대한 내용들이 확정된다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이고 입주 시기에 대한 내용들이 명확하게 된다는 것도 굉장히 장점인 것 같아요. 보통 보게 되면 입주자 모집 공고에 뭐라고 적혀있죠? 또 입주 시기에 대한 내용들이 언제부터 무슨 날에 대한 내용이 나와있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 그리고 중도금대출은 DSR 규제를 받지 않습니다. 이거는 거의 신용대출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DSR에 대한 규제를 받지 않는다는 것도 굉장히 큰 장점에 대한 내용들이고요. 나의 어떤 소득에 관련돼서 이제 제한 조건이 없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청약시 주택수 산정에 대한 상대적 이점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이게 이번에 변경이 됐죠. 원래 1.2억이었는데 1.6억으로 올랐습니다. 그러면 저가주택에 대한 내용들이 1.6억까지 그리고 60배 이하까지는 제외를 시켜준다라는 내용인데 이게 뭐 공시지가로 1.6억이니까 실거래에 대한 내용은 2.4억 정도로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주택 청약의 단점에 대한 내용들 말씀드리게 되면 아무래도 낮은 당첨 확률에 대한 부분들은 굉장히 큰 정보에 대해 못하게 될 것 같고요. 동호수에 대한 내용들 선택 불가하죠. 동호수 그냥 바로 나옵니다. 당첨돼보신 분 계시나요? 있으시죠? 예. 바로 그냥 동호수 나옵니다. 내가 뭐 동양은 싫어요, 남양은 싫어요, 저층이란 싫어요 이런 거 상관없습니다. 그냥 깔끔하게 포기하거나 아니면 계약하거나 그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대부분 후분양제로 실물 없이 계약이 필요하다는 것도 굉장히 좀 문제고요. 물론 뭐 3분의 2 이상 공사가 후분양에 대한 경우도 가능하고 아까 전에 좀 시장이 좀 요상하게 되고 있어요라고 해서 상도 프루시오라는 그 단지를 하나 말씀드렸는데 그 단지도 후분양 단지였어요. 지금 그 약간 선착순까지 가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2024년 3월에 입주입니다. 입주기간 5개월도 안 남아 있는데 분양가는 14억 정도로 나왔습니다. 주변보다 시세보다 높게 나왔죠. 그 사이에 우리의 계획을 세울 수 있다 없다? 뭐 세울 수 계신 분들도 계시겠죠. 근데 하지만 그 5개월이나 6개월이나 시간 동안에 내가 장사까지 다 치러야 되는 14억이라는 돈에다 만들기에는 조금 더 무리가 됐고 그리고 주변 시세보다 높게 나왔기 때문에 사실 그런 현상들이 발생했다라고